안녕하십니까. 제르반 김창입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16일이고요. 지금 현재 오후 11시 밤입니다. 제가 동영상 촬영할 때요, 책 소개를 많이 하는데, 제가 무슨 책을 본다 이런 거 구독자들한테 또는 저 동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소개하는 거 아니고요, 제 경험에서 무슨 책을 읽어야 될지 그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구독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까 싶어서 책 소개를 많이 합니다. 제가 따져보니까 제 일생에서 수학을 제대로 공부한 게, 대학 입학하기 전에 수학을 1년 정도 집중해서 공부를 했고요. 대학에 입학해갖고 대학 1학년 열심히 했고요. 군대 갔다 와갖고 대학 2학년 끝날 때까지 열심히 수학을 공부했고요. 그리고 대학 3학년 때부터 제가 물리학과 교수 일을 도우면서 프로젝트를 도왔었는데요. 교수님이 하시는 프로젝트를 제가 보조로 도왔었는데, 그래서 3학년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는 수학을 제대로 공부하지 못했습니다. 그 물리학과 교수님이, 제가 인천대 출신인데요, 그 교수님이 그 서울대 선배 교수와 그 다음에 한양대 선배인지 동기인지 후배인지 교수랑 서울대, 한양대, 인천대 이렇게 세 학교가 연합해서 애트리에서 뭐 전자통신연구소인가 뭐 그런 곳입니다. 애트리에서 리소그래피라는 프로젝트를 받아와갖고 서울대랑 인천대랑 한양대 이렇게 분할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서울대에서는 그 서울대 물리학과 박사과정에 있던 학생들이 많이 도왔고요. 인천대에서는 제가 박인호 교수님 밑에서 우리가 담당했던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고요. 한양대에서는 석사과정에 있던 어떤 여학생이 그 프로젝트를 했었는데요. 프로젝트 조건이 코딩을 C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 3D 그래픽 부분이 들어가고요. 3D 그래픽은 PC로 해도 상관없고 유닉스로 해도 상관없는데요. 서울대에서 코드를 그래픽을 유닉스로 하자 그래갖고 그쪽에서는 리눅스로 하고, 우리 인천대 박연호 교수님이 그 프로젝트 비용을 받아갖고 그 당시 돈으로 3천만 원인가 그 정도 주고 선 솔라리스 시스템을 그때 장만을 했었는데요. 그 프로젝트 하기 전에 저는 그래픽을 좀 해봤었고요. 그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이제 PC에서 코딩하던 그런 3D 그래픽을 선 솔라리스 시스템에서 그래픽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 유닉스를 처음 다뤄봤단 말입니다. 그래갖고 유닉스 커맨드부터 시작해갖고 책을 읽으면서 유닉스의 기본은 어떻게 혼자 배울 수 있겠는데, 유닉스 상에서 그래픽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감이 안 오더라고요. 어디 물어볼 곳도 없고 그 당시에. 그래갖고 교수님한테 유닉스 상에서 어떻게 프로그램 해야 되는지, 3D 그래픽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여쭸더니 서울대 물리학과 연구실에 학생들을 소개해 주겠다고 그쪽에 갔다 오라고, 그래서 제 학교 후배 한 사람 데리고 서울대 물리학과 연구실에 그 3D 그래픽을 배우러 갔었는데요. 그때 서울대 물리학과 그 박사과정에 어떤 한 분한테 배웠는데, 그때 그분한테 제가 물었던 게 무슨 책을 보면 됩니까? 이거거든요. 유닉스 상에서 그래픽을 배워야겠는데, 유닉스 상에서 윈도우 만드는 것도 한 번도 해본 적 없고요. 그래픽을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도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그래서 그 서울대 연구실에서 그 박사과정에 있던 그분한테 X 라이브러리를 배워야 한다고, X 윈도우 프로그래밍 X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배워야 한다고, 그걸 배우고 왔습니다. 그걸 듣고 와갖고 돌아오는 길에 교보문고 가갖고 X 라이브러리에 대한 책을 왕창 찾아갖고 뭐 1권, 2권, 3권, 4권, 5권, 5권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다 사갖고 학교로 돌아와갖고 이제 X 윈도우, X 라이브러리 그걸 열심히 공부해갖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게요, 그렇습니다. 뭔가를 시작할 때요, 무슨 책을 읽어야 하는지 그것만 알아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무슨 책을 읽어야 할지도 모를 때는요, 정말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동영상에서 책 소개를 많이 하는데요, 그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게 자랑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제 일생에서 수학을 3년 동안 제대로 공부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가기 전에 1년 동안 집중해서 고등학교 과정 수학을 공부를 했었고요.
대학 가서 2년 동안 대학 수학을 집중해서 열심히 공부했었는데요. 3년 정도 공부하고 나면요. 3년 정도 뭐든지 제대로 공부하고 나면요. 그 분야에 어느 정도 눈이 뜨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한 3년 정도 열심히 공부하고 나면 아, 수학을 이렇게 공부해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계속 공부하면 되겠구나. 이런 눈이 뜨입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번역사로 일을 하면서 많은 번역사들을 만나봤는데 대부분 사람들에게 그 전문 번역사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요. 보통 3년 정도 집중해서 영어 공부했다고 대부분 그렇게 말을 합디다. 저도 따지고 보면 고등학교 때 3년 동안 열심히 영어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게 제 일생에서 영어 공부는 다거든요. 전체거든요. 그 고등학교 때 3년 동안 열심히 영어 공부하고 그 후로 저는 영어를 계속 사용해 왔단 말입니다. 뭐 일상적으로 책을 읽을 때도 영어로 책을 읽고 대학 졸업 후에 업무적으로도 영어가 계속 필요하고 하니까 일상적으로 영어를 계속 사용하니까 영어를 안 잊어버리는데요. 새로 영어 실력이 이렇게 팍 늘지는 않아도 최소한 배웠던 거 익숙해지거든요.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도 3년에서 4년 정도 공부하면 그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눈이 뜨이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그 후가 중요합니다. 눈이 뜨인 이후로 계속 그걸 사용하면요. 안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걸 배우지 않으면 그 상태에 계속 머물긴 하지만 알고 있는 게 더 연습이 되고 익숙해지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데요. 그거를 계속 사용하지 않고 그냥 내가 안다 이런 상태로 그냥 머물러 버리면요. 알고 있던 거 하나도 못 써먹습니다. 제가 대학 졸업하고 대전에 있는 어느 연구기관에 연구원으로 갔었는데요. 그 연구실에 연구원이 17명에서 20명 정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석사과정,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들이었고요. 저처럼 월급 받으면서 일하는 연구원이 저를 포함해서 3명 정도, 4명 정도 됐었는데요. 제가 그 연구실에 가갖고 한 달, 2달 정도 있다가 중국인 새로운 연구원이 왔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20대 후반, 30대 초였고요. 1995년 그때입니다. 그 중국에서 새로 오신 연구원이 나이가 지금 현재 저 나이쯤 됐는데요. 60은 안 됐고 50대 중반, 후반 그런 중국인 연구원이었는데 스웨덴에서 연구원으로 있다가 제가 그 당시에 일하던 그 연구실에 새로 오셨는데요. 그 한 20명 연구원이 모두 다 다른 프로젝트를 맡고 있습니다. 각자 다 다른 프로젝트를 하는데요. 그 중국 연구원은 화학자였는데 그 연구원이랑 제가 숙소를 같이 썼습니다. 연구원들은 교수님이 아파트를 빌려갖고 그 아파트에서 생활하고요. 학생들은 뭐 기숙사니 각자 생활을 했었는데 그 중국인 연구원이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북경대를 다녔다고 합니다. 베이징 대학. 그 당시에 그분이 석사과정인가 박사과정에 있을 텐데 문화혁명이 일어나갖고 그 연구실에 있다가 다 쫓겨났대요. 그래갖고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스웨덴으로 망명 가갖고 스웨덴에서 계속 연구원으로 일을 하다가 우리나라에 연구원으로 왔었을 텐데요. 그분이랑 아파트를 같이 썼는데 둘이서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20명 난집되는 연구실에서 자기랑 영어가 제대로 통하는 사람이 교수님과 저밖에 없대요. 제가 제 영어 자랑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똑같은 공부를 하더라도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 실력이 달라집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영어 배울 때요. 시험 공부를 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저는 영어를 어떻게 써먹을까 그 생각을 염두에 두고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문법도 엄청 공부했는데요. 그러나 하루에 4시간 정도는 반드시 일어서 갖고 운동장 한 구석에서 영어 문장을 맨날 외웠습니다. 문법, 단어 그런 거 외우는 것도 중요한데요. 말로 문장 외우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영어 공부를 할 때 처음부터 이거를 내가 어떻게 써먹을까 그 생각을 머리에 두고 항상 공부를 했기 때문에 3년 동안 영어 공부를 했어도 굉장히 알차게 깊게 실용적으로 영어를 공부했습니다. 제가 지금 수학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폼 잡기 위해서 수학 공부하는 거 아니고요. 수학을 실제로 써먹기 위해서 저는 공부합니다.
써먹지 못하는 수학은 그냥 숫자에 지나지 않거든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열기구를 한번 설계해 본 적이 있고요. 열기구 있잖아요. 큰 풍선 밑에 버너 가스 떼갖고 공기를 데워갖고 공기가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증가하고요. 압력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풍선은 공기 중에 대기 중에 있기 때문에요. 압력이 일기압으로 고정되고 부피는 풍선의 크기로 고정됩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도 늘어날 수 없고요. 압력도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풍선 속에 있던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일부가 밖으로 빠져나오고요. 그 공기가 빠져나온 양만큼, 그 공기가 풍선에서 빠져나온 무게만큼 풍선이 부력을 받게 됩니다. 그 부력으로 풍선이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이거 고등학교 때 배웠던 PV는 nRT, 이상기체 방정식 하나에다가 부력의 개념만 알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풍선에서 빠져나온 공기의 양만큼, 공기의 무게만큼 부력이 발생한다. 이것만 알아도 열기구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저 또 수학 배워갖고 하나도 못 써먹는 수학, 그런 건 뭐하러 배웁니까? 저는 못 써먹는 수학을 배우기 위해서 수학 공부하는 거 아니고요. 써먹기 위해서 수학을 배웁니다. 제가 옛날에 인덕션 쿠킹 유닛을 설계해 본 적이 있는데요. 인덕션 쿠킹 유닛 전기에 꽂아갖고 얼마의 일률로 라면을 끓일 때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가, 제가 인덕션 쿠킹 유닛 회로도를 만들어 갖고 그걸 제작하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인덕션 쿠킹 유닛을 독일 제조 회사에서 그 사양을 보내왔는데, 그 인덕션 쿠킹 유닛이 우리나라의 초창기라 그걸 판매처를 생각하면서 장거리 자동차 이동하는 곳에 팔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휴게소가 많아갖고 자동차 시가잭에 인덕션 쿠킹 유닛을 꽂아갖고 라면 끓이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요. 대신에 낚싯배 있잖아요. 낚싯배나 또는 소형 어선으로 고기 잡으러 나가는 배, 그런 데다가 파면 어떨까. 왜냐하면 인덕션 쿠킹 유닛은 직접적으로 불꽃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화재를 방지할 수 있거든요. 그런 용도로 계산을 해본 적이 있고요. 이런 것처럼 실제로 수학을 사용하기 위해서 수학을 공부하는 거지 괜히 폼 잡기 위해서 수학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똑같은 영어를 공부하더라도, 똑같은 수학을 공부하더라도 목적의식이 뚜렷하고 확실하면요 실패가 있을 수 없습니다. 실패가 있을 수 없다고요.